나중에 노영민 실장을 만났을 때 직접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는 건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싸게 막을 수 있는 걸 굉장히 비싸게 막고 비싸게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선거에 나가서 기호 달고 당 이름 걸고 뛰었는데 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그 책임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기에는 예. 이분의 책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썼습니다. 선배 정치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검찰 정권의 그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연일 공천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길이 윤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요거 좀 패널 네 분께서는 봐주시는데 그 앞에 지금 판넬이 하나씩 패널 분들께 나눠드렸거든요. 자, 윤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책임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목되는 인물이 일단 3명이 나와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각각의 비서실장 맡은 2분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 다들 기억하시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또 추미애 장관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타 인물일까? 4번으로 돼 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기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1, 2, 3, 4 보기가 주어졌는데 쓰세요. 일단 3번 추미애 전 장관을 쓰신 김성환 평론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때 이제 징계 국면에서요. 예. 제가 MBN을 제일 많이 출연했거든요. 예. 그때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저렇게, 대단했죠, 사실은요. 네. 대단했습니다. 저렇게 징계를 강행하는 게 맞는 거냐, 저렇게 거칠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느냐 막 매일 법의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지만 그거는. 예. 근데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이 확인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노영민 실장을 만났을 때 직접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는 건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싸게 막을 수 있는 걸 굉장히 비싸게 막고 비싸게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만든 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라고 봐요. 그럼 뭐 그 책임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예. 그때 또 들은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다 속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정도밖에 정보력이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예. 당시 사회 분위기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사검증을 못했다고 그걸 대통령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전부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 없다고 말하지도 말라. 그 얘기는 제가 해주고 싶지만 당시에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키운 건 전 직접적인 책임은 추미애 전 장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은 두 비서실장, 전직 비서실장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거기가 책임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 두 비서실장을 공교롭게 막 이렇게 따로따로 봐가지고 그 예. 얘기를 동시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아, 불쾌한 반응을 아니, 들으셨다. 그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다 그 판을 만들어 놓고 왜 책임을 우리한테 이렇게 떠넘기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원칙적인 말씀이시겠죠. 어느 기자가 예. 물었더니 네.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하셔서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예.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판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냐? 있는 얘기겠습니까? 아.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 시절에 어느 방송에 1호 대선 공약이 뭐냐는 질문에 예.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의 부패를 일소하고 싶다. 그랬던 걸 보면 모두가 속은 거다. 대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려면 대선 백서를 만들어야죠. 스스로의 징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백서 작업을 안 했어요. 백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이 일이 공천 관련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윤 정부 탄생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선에 승리한 그렇죠. 이유는 누가 만드는 건가? 누가 졌습니까? 지금 제가 쓴 아. 이분이 이겼으면 윤 정부가 탄생이 안 됐겠죠. 제가 대선 과정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이재명 후보로는 절대로 대선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를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축구 얘기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선이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요. 대선 후보는 단순히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당대표 역할도 하는 거고요. 모든 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당원이 될 수 있고 모든 선수들을 총동원시켜서 그 당의 후보로서 대선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 축구로 치면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 예. 거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다.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선거에 나가서 기호 달고 당 이름 걸고 뛰었는데 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그 책임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기에는 예. 이분의 책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썼습니다. 아, 누구를 떠올리신 겁니까? 그럼? 저는 뭐 인물을 구체적으로 떠올린다기보다는요. 예. 1, 2, 3, 4 중에 번호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예. 썼는데 일단 우리가 87년 이른바 이제 직선제 민주화 이후에 진보 보수 정권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되지 않았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집권을 했습니다. 정권 창출이 되고. 통상 그래서 10년 주기설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있었죠.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역대 뭐 어느 정권이 됐던 5년 만에 끝난다고 하면은 그 정부가 그 뭐 지지율이 끝날 때까지도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예. 여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큰 거죠.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는 당으로 돌아오면 민주당의 책임, 민주당 정부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 저는 4번을 쓴 거는 우리 당시에 예. 우리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당에서 활동했던 모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경선 때부터 대선 본선에 이했습니다만 저도 뭐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런 모든 분에 대한 얘기를 쓴 거고 우리 윤 대변인이 우리 대표 상황을 썼는데 대표도 그 이후에도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죠. 예.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우리 이명백 공관위원장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게 뭐 공천의 기준이냐 이런 말씀들 해석이 커지는 거 약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또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제도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명백 위원장이 이제 몇 차례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는 처음에 한번 기자분한테 한 얘기 중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대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사자성어를 쓰셨던데 지지불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지불태. 예, 멈출 때를 알면 위험해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 말에 저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핵심 참모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권심판원이 일정하게 작동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느끼면 그럼 누가 집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또 해주고 싶고요. 민주당도 좀 거꾸로 말하면 이명백 위원장은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지역구도 조정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예. 다 가가지고 좋은 지역구에 나찜 해고 나는 이거 달라고 지금 버티는 상황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천할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좀 품어 안는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저는 그래 주길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우리 누구누구의 책임을 돌리지 맙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쯤은 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